우리가 소설을 읽어야 하는 이유. 소설을 읽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가치가 있으며 이는 우리 삶과 사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소설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삶의 거울이자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창문이다. 소설을 읽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성장하게 만든다. 소설 속 인물들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된다. 우리는 소설을 통해 타인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특히 다양한 배경의 인물들이 겪는 문제나 감정을 경험함으로써 더 넓은 이해와 감정적 유연성을 기를 수 있다. 이는 대인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이 된다. 소설은 단순한 이야기를 넘어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질문을 제기한다. 많은 소설이 사회의 불평등, 정의, 정체성, 그리고 인간의 내면적 갈등을 다루며 삶과 인간의 본질에 대해 생각하도록 이끈다. 예를 들어 조지 오웰의 1984나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같은 작품들은 자신의 가치관과 사회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성찰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소설은 다양한 문화와 역사적 배경을 반영하므로 새로운 세계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백년의 고독은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와 문화적 특성을 마술적 사실주의로 표현하여 그 문화를 느끼고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소설은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삶과 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해준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 속 인물이 되어보고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함께 숨쉬며 살아볼 수 있다. 이처럼 소설은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없는 시공간을 통해 세계를 보는 눈을 넓혀준다. 소설은 다양한 표현과 문체를 접하면서 어휘력과 문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다양한 문체와 어휘를 접함으로써 이는 일상적인 대화나 글쓰기 능력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문맥 속에서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고 문장의 구조를 분석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소설은 다양한 세계와 인물들을 통해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작가의 상상력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안에 잠재된 창의적인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창의적인 사고를 개발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소설 속 이야기에 몰입하면 현실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정서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소설 속 인물들의 삶을 통해 위로와 공감을 얻을 수 있다. 많은 소설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인물들을 통해 희망과 용기를 준다. 예를 들어 빅토르 후고의 레미제라블은 인간의 고통과 희망을 다루며 독자에게 진정한 인간성의 가치를 느끼게 한다. 문학은 삶에서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고통과 상실을 위로해주는 역할을 하며 때로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감정을 느끼게 한다. 역사적 배경을 가진 소설은 역사적 사실과 사건을 배우는데 유용하다. 또한 소설을 통해 사회과학,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다. 이처럼 소설은 다양한 관점과 시각을 제시하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확장시켜준다.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노벨문학상 수상 작품을 읽는다는 것. 노벨문학상은 단순히 문학계의 최고권위 있는 상을 넘어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와 다양한 문화를 담고 있는 작품들을 소개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들은 전 세계 다양한 국가 출신이며 각 작품은 저마다의 문화적 배경과 시대적 특징을 반영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세계 각국의 문화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역사와 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작품들은 높은 문학적 완성도를 자랑한다. 문학적 기법, 스타일, 주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뛰어난 작품들을 만나며 문학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다. 사랑, 죽음, 고독, 희망 등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보편적인 감정과 고민을 다룬 작품들이 많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소설 속 인물들을 통해 다양한 인간 유형과 심리를 탐구하며 인간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다. 노벨문학상 수상 작품들은 독창적인 세계관과 문학적 역량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우리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넘어 새로운 시각과 관점을 얻을 수 있다. 소설 속 인물들의 삶을 통해 인생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소설 속 인물들의 선택과 갈등을 통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용기를 얻을 수 있다. 세계 각국의 문화를 담고 있는 작품들을 통해 다문화 시대에 필요한 포용력과 이해심을 키울 수 있다. 문학작품을 통해 역사, 철학,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간접적으로 얻고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노벨 문학상 수상 작품을 읽는 것은 단순히 책 한 권을 읽는 것을 넘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특별한 경험이다. 이런 경험이 수없이 쌓이다 보면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도 바뀌게 된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주요 작가의 작품에 대해 알베르 카미. 알베르 카미는 20세기 가장 중요한 철학자이자 작가 중 한 명으로 1957년 단 44세의 나이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알제리에서 가난한 환경 속에서 자란 카미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는 비극을 겪었다. 이러한 경험은 그의 작품에 강렬한 영향을 미쳐 인생의 무의미함과 고독에 대한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게 되었다. 카미는 실존주의 철학에 큰 영향을 받았으며 그의 작품은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의 부조리함과 그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인간의 고독한 투쟁을 보여준다. 이방인은 프랑스령 알제리의 무감각한 청년 메르소가 자신의 삶을 체념적으로 바라보다 살인죄로 법정에 서게 되는 이야기를 다룬다. 메르소는 자신의 감정에 둔감하고 세상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 사회로부터 소외되며 카미는 이를 통해 인간의 삶이 본질적으로 부조리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방인은 삶의 무의미와 부조리라는 주제를 통해 독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페스트는 알제리의 작은 마을 오랑에 발생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 싸움, 연대의 이야기를 다룬다. 페스트는 단순한 질병이 아닌 부조리하고 억제할 수 없는 불행의 상징이다. 이 작품에서 카미는 인간의 고통과 그것을 극복하려는 노력 속에서의 연대와 저항을 그렸다. 이는 독재와 폭력에 맞서는 인간의 의지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카미의 철학은 부조리라는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 부조리란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이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이러한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카미는 단순히 절망적인 세계관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반항의 정신을 강조한다. 인간은 부조리한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콜롬비아 출신의 소설가로 1982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그의 작품은 현실과 환상을 넘나드는 독특한 문체와 마법적인 사실주의로 유명하며 라틴 아메리카 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초현실적인 사건들이 일상적으로 발생하며 이를 통해 현실의 모순과 부조리를 풍자하고 비판한다. 백년의 고독은 가상의 마을 마콘도와 그곳에 사는 부엔디아 가문의 이야기를 다룬다. 이 소설은 세대에 걸친 가문의 흥망성쇠와 더불어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 정치, 문화적 특성을 담고 있다. 현실과 환상이 결합된 마술적 사실주의 기법으로 독자는 환상적인 요소 속에서 인간사의 비극과 희극을 모두 느끼게 된다. 이 작품은 출간과 동시에 전세계적인 찬사를 받았고 마르케스가 노벨 문학상을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콜레라 시대의 사랑은 일평생 사랑을 간직한 플로렌티노 아리사의 기다림과 헌신을 중심으로 젊은 시절의 사랑에 빠진 남녀의 이야기와 그 사랑이 성숙해가는 과정을 그린다. 이 소설은 시대를 초월한 사랑과 인간관계의 복잡성을 탐구하며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사랑의 감동을 섬세하게 표현했다.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작품은 마술적 사실주의의 대표적 사례로 현실과 환상 사이의 경계를 허물어 독특한 감각을 보여준다. 그는 라틴 아메리카의 정치적 격변, 사회적 문제, 그리고 독특한 문화적 유산을 작품에 반영하며 현대 문학에서 라틴 아메리카 문학의 위상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토니 모리슨. 1993년 흑인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며 세계 문학사에 큰 획을 그은 작가이다. 그녀의 작품은 미국 흑인들의 역사와 경험, 특히 노예제도의 상처와 흑인 여성의 삶을 깊이 있게 파헤치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가장 푸른 눈은 모리슨의 첫 번째 소설로 흑인 소녀 피콜라가 백인의 미적 기준에 맞추고자 푸른 눈을 갈망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작품은 흑인 사회 내에서 백인 중심의 외모 기준이 여성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상처와 사회적 억압을 드러낸다. 빌러비드는 노예였던 세서가 자유를 찾은 후에도 과거의 고통과 죄책감에 시달리는 이야기를 다룬다. 특히 세서의 딸 빌러비드가 유령으로 돌아오는 이야기 구조는 모리슨 특유의 상징적이고 신비로운 서술 방식을 보여준다. 이 작품은 미국의 노예제도의 잔혹성과 그 유산이 흑인 공동체에 미친 영향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며 빌러비드는 1988년 퓰리처상을 받았고 모리슨의 대표작이 되었다. 토니 모리슨은 흑인 여성들이 겪는 고난과 그들의 강인함을 이야기하며 흑인 공동체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그녀의 작품들은 주로 흑인 여성의 정체성과 경험을 중심으로 인종, 정체성, 억압, 기억의 주제를 심도 있게 탐구한다. 모리스는 소설을 통해 인종차별과 역사적 트라우마가 흑인 공동체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문학적 방식으로 강렬하게 드러냈으며 미국 문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